마지막 주에, 그죠? 예, 그렇게 하니까 다음 주에는 5월 2일이 되겠다, 그죠? 예. 자, 금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도 중요한데, 투자보다, 이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만들어질까라고 해서 제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사실은 아얀 한 것뿐이잖아요. 어느 기업을 소개를 하고 투자해주란 그게 다 안 돼. 거기에 자기네들이 목적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투자가 이제 관심은 있죠. 뭐 아무 데나 뭐 몇백을 투자를 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야. 제가 페이백을 시켜줄 리베이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줄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그 시험을 하는 동안에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계좌개설 그것도, 대부분에다 일 해봤더니 지방은행이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해외에서 이제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억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오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15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200억 투자 요청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죠? 50억 나가야 돼. 50억 나가야 돼. 그들에게는. 다시 나가야 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투자가 들어오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 원금이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투자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어떻게, 얼마나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한 170억 정도 될 수도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는 게, 이거를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주식으로 이래달라는 거예요. 지분으로.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다 갖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갖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얼마나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를 초안을 이거 준비했다가 또다시 이제 새롭게 또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얘기랑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빗썸이 매각으로 나왔는데요.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우리 김 회장님 통장에 잔고 좀 제가 많은 줄 알면 내가 김 회장님한테 무조건 전화했을 텐데, 요즘 창업 발전소 지시느라고 그렇게 했다 싶어서. 빗썸 인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누가 인수한 줄 아세요? 계약을? 포그넷이 했습니다. 계약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빗썸을 샀다고? 네. 문제는, 이거 빨리 얘기했었으면요. 제가 이거 할 수 있었어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빗썸의 기업 가치가 20조입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20조인데 늘 그렇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STX 그룹을 제가 인수하려 했었거든요. 2010년도에 STX 그룹 아시죠? 그래서 결국 그거 부도 처리가 되고 강무순 회장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100억 줄게. 물러나, 당신. 그리고 부채 내가 다 따안고, 인수자금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내가 그 그룹 전체를 인수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걸 인수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요소가 STX 페노시안 때문이에요. 페노시안. 근데 그 페노시안 누가 인수하는 줄 아세요? 하림이 인수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림이 순식간에 30대 재벌로 들어가요. 하림이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지금 있지만, 우리 이 팀이 어쩌면은 글로벌 엄청난 펀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 잊지 마십시오. 20조인데, 여러분 뉴스 난 거 봤죠? 박민영이하고 뭐 스캔들부터 시작을 해서, 대주주가, 지금 거래소가 이제 금융사로 됐어요, 안 됐어요? 금융감독업법상 금융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사 최대 주주가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무조건 매각해야만 합니다. 금융사 대주주는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근데 뭐 박민혜부터 스캔들부터 해서 우리 얼마나 야가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운틀이 딱 박힌 거예요. 고사상자의 비덴트 아시죠? 모르시나? 비덴트가 최대 주주인데 그 비덴트의 최대 주주가 강종원이라는 사람이에요. 박민혜가 스캔들 났는. 이런 뉴스 안 보셨나? 이거 이미 작년, 재작년 얘기입니다. 한 3년 전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지분이 몇 퍼센트냐면 34.7%예요. 근데 말입니다. 자, 20조에 34%면 얼마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35% 잡으면 7조죠, 7조. 이게 얼마에 나왔게요? 강제 매각이 돼버리니까. 금융감독원이 강제 매각을 시켜버려요. 얼마에 나왔게요? 2,500억. 왜 이렇게 적게요? 예, 제가 지금 계약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오늘 이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행의 사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꿈을 절대, 왜 웃어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2,500억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자, 근데 이 금융사를 아무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확실히 알고 있나요? 아무나 못 삽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적격, 부적격 심사를 통과를 해야만 금융사를 인수를 할 수 있는데, 남양유업 떨어져 버렸어요. 쌍방울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포그넷이 컨펌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만 빨리 해서 잘못하면 포그넷 있잖아요. 30만, 40만 갚아냈다. 코인이 지금. 아직 모릅니다. 내일 모레까지니까. 그래서 현 대표가 어저께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그저께다. 시험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차장님 아주 긴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포그넷은 이미 뭐 바이낸스에 돈 다 넣어갖고 날짜만 받으면 되니까 그거는 뭐 이제 제껴놓고 일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고 저한테 계약서를 탁 보내온 거예요. 포그넷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 인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그넷 비덴트죠, 그죠? 여러분, 이거 신문에 다 비덴트 지금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비덴트 여기 이제 강 회장. 그리고 금감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심사에 통과된 기업, 심사 통과 기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그걸 포그넷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포그넷이 아마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왜요? 왜? 그 모르시지? 이재명이 지난 대선 나왔을 때 김포항 개발과 관련된 NFT 개발 생각납니까? 네네. 그 누가 그걸 제안한 거였죠? 현용은의 제안. 그래서 1,000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충분히 1,000조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치락 하는 게 막 사활이 걸려 있잖아요. 어떤 이슈,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도 소스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바쁜 가운데 지지난주에요.
일본 갔다 딱 돌아왔는데 막 3,279명 단톡방에 제가 초대가 됐더라고요. 뭔가 싶어 딱. 홍도 대통령 만들기 추진위원회. 거기 이제 제가 초대가 된 거예요. 홍준표. 예. 홍도. 예. 홍도, 천도, 뭐, 하여튼. 그래, 그것도 또래이고, 아무튼 간에. 그래, 왔는데, 거기 이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싶어. 그래, 이제 한 3,000명을 쫙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나 초대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 한 10대 명이 한 20명 넘겠더라고, 자오지. 다시 알아보자는데 엄청 많았어요, 자오지가. 그 중에 누군가가 제 전화번호를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이제 거기 단톡방에 초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저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거 신경 예, 이름이 그래서 그냥 한참을 보다가, 내가 여기 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불과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핸드폰가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저복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계약을 언제 했냐, 이렇게 4월 초에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약에 일본 가져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수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2,500억인데, 계약금, 금융감독은 어떻게 컨펌이 돼갔냐면, 250억만, 10%만 주고요. 10%만 주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 주는 걸로. 그러면 나머지 얼마 주면 돼요? 아니요, 이거 장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거를 제가 STX 인수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모르시니까 250을 주고 이걸 일단 우선 저걸 해서 들어가서 뭐 실사하는 형식이에요. 실사할 거 뭐가 있습니까? 7조짜리를 7조를 이 사람 집으면 7조야. 근데 2,500에 실사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저는 250억을 구해 주십시오. 현금 있으신 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한번 저거 해봐 주십시오. 조건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건을 이렇게. 회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쫙 돌리면서 전부 다 3개월 100% 준다 했습니다. 250억에 3개월 뒤에 250억 줄게. 아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핸드폰가 저한테 당신 마음대로 해라. 200% 준다가 300% 준다든 간에 좌우지간 돈만 구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요걸 들여가지고 일단 인수하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 회사 인수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 인수한 그 계약서를 가지고 금융사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빌려가지고요. 다 인수를 한 다음에 3자 배정이나 또는 인수를 딱 해버리면 리스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졌죠. 포그넷이라는 회사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비싸면 리스크가 사라져 버렸죠. 그럼 기업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래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최대 주주인데 그럼 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돈만 할까요? 유상증자 때려봅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되잖아요. 돈 필요하니까. 빗썸인데 누가 투자 안 하겠냐고요. 작년에 빗썸 당기순이 1조 9천억입니다. 1조 9천억 났다고요. 작년에 빗썸이.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을 안다라는 거, 이것도 진짜 중요한 나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람한테 전화하겠어요? 여러분 전화합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몇 군데다가 전화를 했는데 너무 조급하다. 하나같이 전부 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회사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밝히는 겁니다. 요거 얘기할 때면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어느 회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김 회장님한테 전화해요. 지금 김 회장님 통장 한 200억 있다고 제가 쳐. 예를 들어, 그렇게 전화해도, 회장님 그냥 주세요.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단 받고 난 다음에 잡아놔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절대 늦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 비썸 요번에 주주 바뀝니다. 곧 뉴스 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많습니다. 만년 2등으로 따라가다 주워 먹은 거. 대구 스토리 얘기해 줄게요. 대구 다 그랬습니다. 태왕이 1등이었나요? 2등이었나요? 2등 따라갔었죠. 우방이 1등이었나요? 2등이었나요? 2등 따라갔었잖아요. 청구가 1등이었잖아, 그 당시에. 청구가 1등이었잖아요. 근데 2등 따라가다 뭐 어떻게 했다? 날름 주워 먹은 거잖아.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자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도전을 할 적에 이미 보여지는 거, 그걸 투자하면 먹을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김 회장님 뭐 이렇게 몇십만 평 이 태양광 발전소, 여러분 2012년도에 태양광 발전소 한다고 하면 뭐라 했을까요? 주변에서 말이 필요 없어요. 저 미친놈이 이렇게 했습니다. 삼배를 지금 뭐하나 했습니다, 지금. 이해되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13년이나 세월이 딱 지나왔는데. 그래서 선구라는 것은, 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ll or nothing이다. 전부 아닌 무지.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250억이라는 이 돈으로 3개월 이내에, 그럼 저는, 자, 250억을 100% 준다 해. 3개월 뒤에. 근데도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거는요,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넣고, 그렇게 하고, 조건, 100% 뭐 어떻게 줄 거냐, 이 말이지. 어떻게 주면 돼요? 100%? 어떻게 주면 될까요? 비썸 주식은 비상장이에요? 상장 주식이에요? 비썸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에요. 비덴트가 상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야가 최대 주주라 하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의 개인 지분이 이만큼이야. 이해되죠? 그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거 뭐 자금 처리하는 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령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 자금으로 이렇게, 보통 금융기관이 인수 자금을 빌려주는데 얼마나 받을까요? 이거는 거의 공식적인 겁니다. 인수 자금은요, 보통 한 6개월 정도에 월 한 20% 정도 받습니다. 은행들이 그렇게 받습니다. 은행 돈 그렇게 법니다. 네, 월 20% 받습니다. 이거는 PF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인수 자금을 그렇게 했고, 그걸 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수금융이랍니다. 인수금융. 인수금융이 아니고 인수금융. 인수금융의 이자율은 법적 최고 이자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인수자금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야. 금리라는 그런 개념이야. 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 보통 보면은 인수자금을, 예를 들어 만약에 하나오션을, 대우조선을 향을 인수하기 위해서 하나에서 돈이 다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인수자, 옆에 협력자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펜오션은 어땠을까요? 협력자들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하림이 쥐돈 가지고 다 산 거 아니에요. 그게 M&A예요. 그럼 인수금융으로 들어오는 건요, 그런 어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법정 최고율, 그것과 별개예요. 완전히 별개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가지고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아무튼 분명히 여러분 비싼 값은 우리나라 최고죠. 맞잖아요. 그죠? 거래는 코인원이 최고 많다 해, 그죠? 업비트가 코인원이가. 업비트가 제일 많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 단기 순이익은요, 어마어마해요. 비싸면 훨씬 좋아요. 또 글로벌 마케팅도 뛰어나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빗썸이 결국 2,500억이 나온 거예요. 7조가 2,500억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어떤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로 그냥 일반적으로 매각했다라면 얼마 정도 받았을까요? 34%를. 아니죠. 다 받네. 더블 이상 받죠. 15조는 받습니다.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 시장 가치가 7조야. 기업가치 20조니까 7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당기순이 1.9조라고 했죠. 곱하기 10년, 이게 경영 프리미엄입니다. 그럼 19조잖아요. 여기서 이 19조에서 할인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10년치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할인율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할인율 해가지고, 이게 한 15조 정도면은, 그 어떤 그런 스케줄 없이, 별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이, 무려 얼마를 횡령한 걸로 딱 만들어버리냐면, 560억 횡령한 걸로요.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560억 꼴락 횡령했는 걸로 7조짜리를 순식간에 2,500억으로 지금 매각을 해야 될 상황. 그것도 기가 막히는데, 그래서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대편이 다 좋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서 보내주세요. 마지막 장에다 보내주세요. 저한테 와 있습니다. 사진. 그래서 절대로 바깥에 얘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오늘 오픈을 할까요?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죽을 지경이래요. 그래, 근데 총력을 기울이겠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랬어요. 대표님, 보름만 좀 이렇게 여유를 좀 달라.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걸 이제 비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금감원에 요구를 했더니, 무조건 4월 30일 아니면 다시 심사를 해서 새로운 기업을 하겠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포그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포그넷. 그게 빗썸 인수 계약서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 한편으로는 막 이게 안 되더라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구가 잦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요? 안 가요? 화장실 가죠? 그래서 어차피 문경 이슈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상장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코인 시장이 폭등을 할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돈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어때요? 뉴스 계속 나오고 트럼프 하는 짓 다 보고 미국 내 상황 보고 하면 여러분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이 지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국채조차도 지금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으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금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이게 빠져도 반드시 갈 어떤 그런 자산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니즈가 있고요. 빠져도 또 있습니다. 그 어떤 기간에 대한 반대급부.
그런 것들이 충분할 만한 자산으로 옮겨가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트럼프 이제 대통령 되고, 발표 나고 나서 제가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관세가 올라가고 경기는 굉장히 나쁠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런데 주가 지수는 5,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자, 한번 보세요. 미국이 지금 누구 손을 잡아야 될까요? 중국하고의 이 싸움에서 사실은 중국하고도 우리 밀접한 관계를,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유일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우리 딱히 중간장이 소불알이야. 이리 치울지 저리 치울지 우리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위비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에는 우리 그 트럼프 일기처럼 방위비 협상 얘기를 가지고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짱구가. 우리도 대비를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선 같은 거. 지금 조선 역량은요 완전히 이거 뭐 말도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인건비입니다, 여러분. 인건비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건비. 최저임금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경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일본은 그 시기를 못 겪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같이 쓴 시대가 다 도래한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크선이 주 시장이었고요. 컨테이너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LNG 운반선 이런 게 있었을까요? 30년 전에? 없었습니다. 거의 다 벌크인데, 그 벌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걸 벌크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런 거죠? 석탄 실어나는 거 있잖아요. 석탄 가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옥수수 이렇게. 자루 뭐, 또는 뭐 이렇게 푹 퍼가지고 이런 걸 벌크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광물 같은 거. 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포철 같은 경우에는 막 거기서 막, 문 열고 양쪽으로 다 내놔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상선이 많았었지.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교육들은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줄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에너지 쪽에 석유가 고갈이 되니까 에너지 운반선 쪽으로 많이 그게 이제 강화가 되져 가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은요, 여러분 왜 이게 조선 뉴스에 들어보면은 원유 운반선을 우리나라가 계약했다 그런 뉴스 본 적 있어? 최근 1년 동안에. 거의 없습니다. LNG 운반, 그럼 다 그거 어디서, 그럼 지금 전 세계 원유 운반선 제조 안 할까요? 예. 합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 누가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 중국. 그 말입니다. 일본에 30년 전에 히트쳤던 그 시장은요, 바로 이 원유 운반선, 벌크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도 중국이 이게 다 뺏긴 거야. 결국 뭐 때문에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결국 인건비 경쟁력에서 대중국과 우리 경쟁이 계속 저하됐던 거죠. 이해되시죠? 마냥 최저임금이 그렇게, 그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누가 올리는 건 뭐라 하나 이 말이지. 올리자, 오케이. 근데 그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5년 만에 따블이 갈 정도로 이렇게 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장바구니 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아마 체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진짜로 실질적으로 임금 올랐나요? 실질적인 진짜 사업수도 올랐나요? 안 올랐습니다. 그만큼 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점포가 속출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믿을 곳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뭐 로봇이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요, 안녕하세요, 뭐 어서 오십시오, 뭐 그런 로봇도 팔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결국 사람 비싼 거야.
근데 사람 몰라 않잖아. 이거 저 24시간 잡아들려면 특허수상 가져야 되는데, 골치 아프고. 로봇 사는 게 훨씬 더 생산성 높아요, 낮아요? 이해되시죠?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그렇게 급속도로 가는 때는 오히려 그 당면한 어떤 큰 리스크적인 어떤 그런 거 인간이 먼저 맞아요,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점진적으로 가도 될 사항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가버렸다. 여기에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린 GDP의 15%가 건설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 안 그럴까요? 비슷해요. 건설업은 그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 가계의 소비 지출과 그다음 인컴 아웃컴에 차지하는 그 포지션은요 굉장히 커요. 특별한 할 일 없으면 뭐예요? 가다 없는 노가다 가잖아요. 틀 없는, 내가 틀이라 하는 게 이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경쟁력, 기술 이런 겁니다. 또는 선점, 또 뭐 지식, 재산권 이런 것들이죠. 무슨 말 얘기가 되죠? 근데 그게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몸을 떼야 돼요. 그럼 뭐 가다가 있어 없어? 내가 틀이 없잖아요. 그걸 노가다. 가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명 건설 현장직, 언제든지 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런 기회가 온다 안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여러분들의 자녀대에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100세 천국 가기 전에 꼭 이런 기회에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보자고요. 저는 지금도 그 꿈을 꾸면서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러고 있습니다. 1인 3역이에요. 죽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공부해야죠. 새벽 4시에 나가서 농장 가가지고 물 줘야죠. 그러니까 또 뭐, 뭐야, 이거, 투자조합 일로 막 서울 가고, 이번에, 지난주 화요일 날 수업도 저렇게 서울 갔거든요. 서울 가가지고 약속을 6개를 그냥 쫙, 못 가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전화를 미리 제가 해가지고, 전부 삼성동 하나클럽, VIP 클럽으로 다 오서. 이래가지고 참 어렵게 해가지고, 총총총총 9시 반부터 미팅을 쫙 해서 7시까지.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괜찮구나.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또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이니까, 수요일 시험 또, 공부해야 되죠. 또 목요일 또 시험 공부해야 되죠. 수요일 날도 하여튼 간에 잘 쳤어요. 그렇게 하고 뭐, 목요일 날도, 잘 쳤어요. 하여튼 간에. 뭐라 그러죠? 지난주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일본 공항에서 봤던 거. 그리고 이제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저거 해놨던 거 봤던 거. 그래서 제가 손가락 떡 봤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가 메시지 가끔씩 보내드리잖아요. 제가 목사님 하시는 그 강단 메시지를 이 카톡 한 손으로 쭉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수님이 하는 얘기들 제가 다 얻어칩니다. 남들은 아이고 말라 그래 하노 네이버 클로버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근데 말입니다. 바로 앞에 앉아서도 그게 발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오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분한테 마이크를 주면 얘기가 돼. 네이버 클로버가 유용성이 있어. 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인식 못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하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넓은 부분에 교수 입장에서 한 300페이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3시간 하루인데 그게 한 50에서 70페이지 정도를요, PPT 자료를 만들어 와요. 교재는 있지. 근데 그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PPT 자료는 요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그걸 설명을 할 때 말로 하는 것들을 제가 얻어들었죠. 역시 이번에도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간에 1학년 때도 그랬는데, 2학년 때도 제가 그걸 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거의 치는 놈이 없어요. 좋은 놈만 있지. 이게 20대더라고요. 20대, 30대 거의 그래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게 제가 이 습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60대에도 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때부터 만들어진 습관이에요. 저는요, 지금 빅데이터, 저 지금도 현대자동차의 고객 등록번호, 주소, 그 당시에 차 팔았는 거, 뭐 팔았는 거, 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지금 옆에 있는 이거. 이거 말입니다. 전 세계에 모든 관광지를 가는 코스와 그 관광지 여행을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네트워크 회사에서 월드벤처스라고 여러분 들어봤는 거 몰라요. 그 제가 거기에서 전부 이거를 한글 번역하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번역해가 전부 출력해 다 꼽아놓은 겁니다. 이게 여행지가 몇 개냐? 25,300개입니다. 제가 다 꼽아놓은 겁니다. 왜요? 이건요,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원이에요. 제가 그냥 꼽아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어느 나라별로 해놨거든요? 어느 나라를 내가 여행을 가. 그럼 가서 여러분, 어느 호텔이 좋은지, 어디를 갔는데, 그럼 어떤 여정 코스로 여행을 가야 여러분 알아요? 모르니까 여행사에 뭘 줘요? 피를 주잖아요. 그래, 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자자손손이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 지구가 막 디테일하게 막 움직입니까? 예? 파리가 동쪽에 붙었다가 서쪽에 붙고, 막, 런던이 막, 베를린하고 막 바꿔보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저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엄청난 자금들을 유입을 했겠지만, 내가 매달 내는 한 사람도 안 하더라고요, 저거를요. 전국에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그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저걸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제가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저 칼라를 복사를 했으니. 전부 출력. 근데 이런 거예요. 막 중복에서 나오는 거야. 저게 나오는 거를, 그거를요, 중복은 제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내 출력했던가 안 했던가. 그럼 뭐 컴퓨터에 내 출력했는 거 표시해 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거는 또 수도 없이 많이 버렸습니다. 같은 걸 2개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건요, 2개, 3개도 해놨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떻게 가며, 어떻게, 어느 공항에서 내리며 저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게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행사를 하는 사람조차도 아마 저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다 알 수 있어요. 저 안에 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갔어. 로마를 갔다고 칩시다. 어디가 명소인지. 보통 저기 뭐 식당을 어디 가고 뭐 호텔 어디 묵고 그게 다 있거든요. 동선이고 뭐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호텔들은 다 괜찮아요, 나빠요? 괜찮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안에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요. 이게 전부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반드시 이런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으셔도 내 머릿속에 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때문에 저런 데이터가 있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끄집어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예요. 요즘 이래요. 제가 수업을 이렇게 탁 이렇게 가보면 전부 다 이제 교수가 뭐 이렇게 뭐 토론하라 뭐 이렇게 하면 처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챗 GPT, 에이닷 이런 거 막 돌려버리. 멋지게 해줍니다. 멋지게 해줍니다. 1시간 논 토론 시간인데 1분이면 끝나. 왜? 챗 GPT에다가 그거 있잖아요. 그대로 딱 해가지고요. 다다다다 쳐가지고요. 그 틱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거기서 답이 그냥 뭐 잠시 기다리래. 해놓고 자자자자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거를 내가 토론을 딱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요. 그 포기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과제 제출 해가지고 클릭만 딱 하면 나가. 그럼 나머지 50분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결판 날까요? 시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했는 얘기야. 그런데
커피 전문점 3개를 예를 들어서 시장 지배력과 이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경쟁력 우위의 요소는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수업은 다 한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AR 쓸 수 있어, 없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이걸 AI도 딱 넣잖아요. 답 끝내주고 나옵니다. AI 딱 넣은 순간 끝내주고 나옵니다. 뭐가 AI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데이터 때문입니다.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 지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조직과, 더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제가 그래서 3개 회사에 했는데, 하나는 스타벅스, 또 하나는 백다방, 또 하나는 이디야 커피. 이 3개를 제가 가지고 분석을 딱 해버렸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저 앉아있잖아요. 한 3년 반 만에 커피숍 차릴 때 한 8,500원 때려먹고. 그래서 제가 수업료 지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컵 과일 하는 거 아시죠? 그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저 사람을 커피숍 시켜놔놓고요.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요. 그 커피숍 점주는 그 아파트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항상 앞에 안 있고요.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뭐 소설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햇빛 불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alb었으면 더더군다나 적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근데 이게 공원 앞이었어요. 우방랜드 들어가는 입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뭘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 게 컵과일. 처음에 얼딸빙이라 얼음 딸기 빙수예요. 그게 얼딸빙인데 제가 만든 적인데 우리는 이제 얼딸빙 하면 다 압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딸기 있잖아요. 생딸기를 냉동을 시켜가지고요. 그걸 갈아가지고 여름에 내주는 거예요. 바로 100% 멋지게 만들어요. 이거 오래 가면 안 돼요. 딸기 오래 가면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안에. 그래서 이제 밭에서 바로 받아요. 제가 그 장에서 바로 받아가지고요. 이런 유통 모르니까. 그래 이제 받아가지고 얼려가지고 해놔놓으면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사이다 넣고 뭐 뜨고 이게 멋진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얼마나 파는 줄 아세요? 하루 370만 원 팔아봤습니다. 하루에 얼딸빙만. 진짜 난리 났었습니다. 저 커피숍 안에 의자 다 합쳐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까지 했겠습니까? 뒤에다가 제가 정장 하나 지었잖아요. 뒤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아예 아래채를 하나 직접. 그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와 집도 지을 줄 알아요 이러더라고 저한테. 근데 그 안 오는 거 빼고 제가 다 잘한다 그랬잖아요. 못하는 건 일단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눈으로 보는 거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뭘 또 분석하고 나온 줄 아세요? 피자로 분석하는 거예요. 내 아들내는 또 피자집에 떨어본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피자집 너 이래 돌리면 안 돼. 그렇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왜 너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출장 갔다 온데 태우러 오면서 제가 시험도 그걸 쳤고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랬냐? 이랬더니. 아버지 말은 그냥 귀뚱도 안 듣고 친구가 이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야, 제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역시 아빠 말은 안 듣는 거야. 근데 돌이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땠는데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나 봐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가 봐요. 아빠 말을 안 듣고 친구 말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바꾸는 거예요. 야가.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피자집 매출을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배민의 광고비를 주는 게 750만 원. 이 미친 짓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샥 빠지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달이 잘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배민의 광고비를 한 달에 750만 원 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안테나가 있어요. 배민이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 가게가 여기 있어요. 그럼 내 가게 인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포스트를 꼽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에 뭘로 꼽는지 아세요? 1번으로 올라오게. 이 지역에서 피자집 검색 딱 하면 1번으로 올라오게 하는 게 배민이 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주문을 많이 해야 해요. 이해되죠? 근데 이 1번이 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가격이 없어요. 돈을 많이 주는. 돈 많이 주는 업체한테 1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배민의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이 1번을 따기 위해서 어떤 놈이 얼마를 쓰느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기준이 돼요? 지난달에 얼마를 내서 1번이 컨펌이 됐다는 것을 배민에서 노출을 딱 시켜줍니다. 이게 1번이 되고 나면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까지 올라가 버리느냐. 이 1번을 꼽는데 그 한 개가 55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누가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배민요. 선거적으로 앉아서.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상장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잖아. 미쳤다고 상장하냐라는 거죠. 네. 골치 아프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디테일하게 전혀 모르시잖아요. 결국 심리가 전부 다 뭘 좌지우지한다? 부가가치를 좌지우지합니다. 돈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논하라는 거야. 제가 근데 그걸 이제 배운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영 분석을 했는 경영 전략을 세워간 이런 어떤 부분의 틀인데 여기에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쓰고 나오고 차프지 그거 할 거 뭐 있습니까? 그죠? 마음 아픈 게 몇 년인데.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그래 이제 배울 때는 그랬어요. SK텔레콤 한국통신산업을 점유한 이 상계 회사가 어떻게 경쟁 우위에 있었냐. 그 다음에 또 소매 유통 그 대형 유통 할인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마트 분석하고 신세계 분석하고 뭐 이런 걸로 수업을 해놓고 나오는 건 정작 뭐가 나왔냐. 커피숍 하나 피자집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래서 대학원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르고 달래는구나.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20조짜리가 얼마에 나왔다고요? 2,500억에도 나오더라. 진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기업이에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후진국이고 어떻게 보면은 관치금융이 지나치게 많이 통제가 전혀 없었어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나친 거예요. 뭐라도. 그래서 거래소가 3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금융사로 분류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금융사로 딱 분류를 딱 해놔놓고 대주주 적극 심사, 은행, 증권, 보험하고 똑같이 금융사의 자태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네가 배임했어? 횡령했어? 악질적인 거야 이게. 제가 만약에 제조회사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서 내가 뭐 내 회사에 내가 최대 주주야. 지분 한 90% 가지고 있어. 거기 뭐 배임했다. 법인 돈을 횡령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배임해가지고 내가 뭐 회사에 좀 누출을 칩시다. 한다고 해서 경영권 뺐나요? 근데 금융사는 뺏는다라고 규정이 돼버려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가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처음에 이 거래소를 만들 그때만 해도 야는요 피똥 싸가면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그래요. 엄청나게 두려운 것을 도전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이게 뭐 은행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야. 빠른 속도로. 커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부가 통제를 하고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사 범죄에다가 거래소를 다 갖다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 5개 회사만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누구랑 조인이 돼가 있어야 돼요? 연결 계좌가 은행이랑 다 조인돼가 있어야 돼야 말아야 돼요.
그걸 법제화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뭘래요? 양도 양차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없어요? 거두기 좋은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제도다,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예되어 있죠? 맞잖아요. 양도 양차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양도 양차에 대해서 세금이 있어 없어요? 없죠. 지금 현재는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이쯤에 되면 뭐랄까노, 상당 기간 또 유예가 될 겁니다. 포퓰리즘이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네? 뭐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 뭐랄까노. 그래, 뭐, 이제는, 이번에 이제 그 대화자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냐면요. 어떤 놈이 돼도 상관없다. 어떤 놈이 돼도 상관없고, 나라의 구구는 이미 다 했다. 그리고 뭐, 준표 가지고도 이 구국이 안 될 거고요. 준표보다 문수가 낫지. 이름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문수가 100배 낫습니다. 문수가 정말 나은데, 그래, 이게 나라가 미치고, 구군이 미치고, 구군이 극 마이너스에 되면은, 뭐라 그러나, 이렇게, 미친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연산군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런데,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 권력이라든가 경제 권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금권, 정권 이런 어떤 부분에 다 기생하며 편성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탕주의자들. 여러분 저거 보셨잖아요. 서울의 봄. 어때요? 서울의 봄 봤을 때, 그걸 12.12를 군사 쿠데타다 반란이라 하기 전에, 그 군 수뇌부들이 하는 행태들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번에 여러분 적나라하게 서울의 봄 봤잖아. 또다시. 제2의 서울의 봄 아주 리얼하게 봤죠?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게 무슨 군인이고. 저는요, 앞으로 제가, 별 참 존경했는데요. 진짜 이제 존경 안 하려고요. 별 볼 일 없구나. 진짜 별 볼 일 없더라. 진짜 야 정말 참, 이게, 진짜 이들이 국민의 어떤 생명을, 지키는 그런 어떤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있잖아요. 옳은 놈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모가지 될 요랑하고, 어떻게 소신껏 발언하는 사람들이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나라의 구군이 다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이 노무에 띠내가지고 죽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죽으니까 새끼들이 수장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세태들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을 좀 드렸고요. 자, 5분 동안 10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